법회를 충만하게 만들어주시는 중창단 여러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은타원 정도연 주임 교무님께서 멋진 만남을 설법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우리 중창단이 정말 소리가 많이 좋아졌죠? 화음도 너무 좋아지고 끝나자마자 자동 물개 박수가 나온 걸 보면 정말 한층 더 성장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구다현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시고 또 이렇게 반주도 잘 해주셔가지고 참 오늘 아주 감동적인 그런 노래 공연을 잘 들었습니다. 혹여 이게 너무 발전해서 나중에 연주회도 한번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잠깐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만남이라 하는 제목으로 제가 한번 정해봤는데요. 맛있는 만남입니다. 만남은. 그래서 오늘 만남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만남의 첫 번째는 사실 모든 만남은 영생의 복전입니다. 제가 이렇게 잠실교당에 부임해서 우리 여러 교도님들을 만난 것도 제 영생에 얼마만큼 복을 짓고 여기서 잘 복을 장만해서 그런 복의 열매를 따는 그러한 복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을 심고 가꾸어서 수확하는 밭이다. 그리고 복도 심고 가꾸는 터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초불상 사사불공의 사상에 맞추어 보면 사실은 사은이 바로 우리의 복전이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만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천지 만물과도 다 인연이 있는 것은 그것이 다 나의 삶의 복전이 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복전이기 때문에 그 사은의 대상에 대해서 은혜를 알고 보은을 하면 정말 복전이 되는 것이고 그 사은의 대상에서 내가 은혜를 모르면 그것이 또한 죄전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러한 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모든 대상 그리고 대하는 모든 일이 다 복전이기 때문에 중생은 불보살을 복전으로 삼고 또 불보살은 중생을 복전으로 삼아서 그 만남 속에서 서로 복을 짓고 복을 받는 그러한 관계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원불교화하고 처음 만난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도님들. 모태신앙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그 연원에 의해서 어떤 분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원불교를 만나서 이렇게 신앙을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 어떠한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을 주선해주고 그 만남을 연결시켜준 그 연원이 참 내 생에 있어서 중요한 만남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해보면 이 꼭 원불교만이 아니더라도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그 연원 때문에 이렇게 큰 복을 지을 수도 있고 또 그 어떤 연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그러한 그 만남의 연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만남의 연원이 이렇게 이 원불교를 만나게 한 거는 영생의 어떤 복전이 되는 그런 터전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법의 등급에서 보통급에 보면은요, 새삼스럽게 이거를 다시 한번 보면 보통급은 유무식 남녀노소 선악 귀천을 막론하고 처음으로 불문에 귀한 급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처음으로가 바로 이 만남의 처음입니다. 만남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이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만났으니까 이렇게 원불교를 만난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인도하는 사람의 어떤 입장을 봤을 때, 연원인 사람의 입장을 봤을 때는 주변에 어떤 인연이라도 이 법으로 이끌고 와서 공부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인도하라는 교화의 소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쭉 어떤 연원에 의해서 공부를 하셨지만 우리 교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연원을 지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인도해서 공부하게끔 한 사람이 몇 사람이 되는지, 일생을 살면서 10사람 정도는 입교를 시켜서 공부를 해야 된다, 하게끔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인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교화에 대한 소명이 있는 것이고, 또 인도를 받아서 이렇게 공부를 하러 온 사람들은 나름대로 공부에 대한 열망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는 교화에 대한 소명, 한 사람은 공부에 대한 소명, 이러한 소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원이 되고 또 연원을 또 받아서 또 입교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종사님께서 유무식, 남녀, 노소, 선화, 귀천을 막론하다. 막론하고 불문에 귀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불문에 귀하는 것은 그 모든 대상을 막론하고 불문에 먼저 귀해서 이 법을 알고 이 신앙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귀한 만남이다. 이게 바로 나의 공부의 소명이고 영생의 복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남은 맛있는 만남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요새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 맛집 찾아다니는 만남을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도 그런 모임에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맛집도 다니고 또 서로 여행도 즐기고 하는 그런 만남도 있는데, 이러한 그 만남은 사실은 굉장히 설레는 만남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있어서 뭔가 변화를 시켜주고 내 삶에 체험을 주고 하는 이런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만남이 맛있는 만남이라고 제가 한번 붙여봤습니다. 이 대종경 불지품 5장에 보면 음식과 의복을 잘 만드는 사람은 그 재료만 있으면 마음대로 그것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대종사님께서는 우리의 법을 음식과 의복에 이렇게 견주어서 그 의복을 잘 만드는 사람은 그만큼 그 재료나 그런 것이 있으면 마음대로 만들어낸다. 이 말씀을 하셨듯이 대종사님께서도 이 똑같이 음식과 맛과 이 의복을 잘 만드는 데 있어서도 그만큼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사실은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다 그 음식 맛과 의복이 달라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TV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모든 레시피를 똑같이 주고 여기에는 어떤 재료가 있으니까 이 재료를 다 나눠주고 이 재료를 볶을 때는 어떻게 하고 무칠 때는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레시피를 다 건네주고 여러 명의 사람에게 그거를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거기 그 음식의 테마는 겉절이였어요. 근데 이제 그 겉절이를 다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만든 음식을 다 놨었는데 이상하게도 똑같은 레시피에 똑같은 환경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정말 맛있다고 하는 그 맛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서 한 사람이
그 맛이 너무 맛있다는 그런 평을 받게 됐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똑같이 음식을 하지만 그 음식의 맛이 조금씩 다른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차이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압도적으로 그 겉절이 맛이 맛있었던 것도 그만한 비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이 믿음과 어떤 수행, 그러니까 신앙과 수행의 관계에 대해서 그 두 가지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술과 약재이다. 그래서 의술과 약재는 서로 떼어서 볼 수가 없는데 똑같은 약재라도 그 약재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다루어야 치료에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의술이 좋아도 그 치료할 약재가 안 좋으면 병을 고칠 수 없듯이 이 둘은 서로의 바탕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 맛있는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조건과 또 그 실력과 그 어떤 상황이 잘 맛있어서 그 좋은 결과를 내야지만 거기에 변화가 생기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맛있는 만남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공부가 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대가가 있고 어떤 부분에 달인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고자 하는 일에 끊임없이 정진하고 적공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십니다. 이 좋은 인연을 초대해서 음식 맛도 내고 대접을 하기 위해서는 그 조리법도 잘 알아야 하듯이 그 음식을 내는 데 있어서 한 사람만의 노하우와 비결이 딱 있으셔야 되죠. 그게 공부를 한 터득의 그 과정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도님들 볼링 한 번씩 하시잖아요. 볼링을 하면 거기에 킹핀이라는 게 있습니다. 왕핀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볼링을 했을 때 그 핀만 딱 움직여주면 다른 핀들이 도미노처럼 싹 넘어가는 그 핀을 우리가 킹핀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벌목을 해서 나무를 강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때도 다 이렇게 엉켜져 있는데 어떤 한 나무만 싹 건드리면 그게 확 풀어져서 그게 강으로 이렇게 뗏목으로 흘러나가는 그러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킹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아는 거, 어디를 건드려야 이게 풀리는지도 알고 어디를 짚어줘야 이게 일이 되는지도 알고 또 어느 부분에서 내가 이렇게 해줘야 이게 열어지는 것도 알고 이런 사실을 안다는 거, 그 사실을 알고 체험을 하는 게 바로 맛있는 만남이 될 수 있고 그게 창조적인 만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도님들은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하면서 그 터득한 그게 우리가 보통은 공부길이라고 하죠. 이 공부의 핀, 그 어떤 한 부분을 내가 그거를 탁 잡아서 그 부분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갖고 수행을 하는 거, 그 킹핀을 찾는 거, 그게 맛있는 만남이고 그 킹핀을 활용을 해서 많은 이 사은의 대상에게 불공을 해 나가는 거, 이게 바로 맛있는 만남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남은 그리움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우리 중창단에서 도반이여라는 그런 그 노래를 선곡해서 해주셨어요. 오늘 제가 이 만남은 그리움이라는 거에
도반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앞서서 이렇게 도반이라는 노래를 참 해주셔서 참 좋았는데 도반의 그 가사 제목이 서로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서로 버팀이 되고 또 서로서로 함께 나가는 그러한 노랫말이 있었습니다. 이 도반은 함께 불도를 수행하는 벗이에요. 이 도반이라는 개념이. 그리고 두 번째는 도로서 사귄 친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불도의 성취를 공동으로 목적하는 것. 이게 바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의 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이해나 관계를 떠나서 영생의 진리 또는 또 영생의 서로 간의 의리로서 심을상조하고 심신상련하는 정말 법동지이고 법형제, 이게 바로 도반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종교를 신앙하고 이 안에서 서로 간에 이런 도반의 마음으로 함께 공부를 한다는 것은 훨씬 더 나의 공부와 진급이 일취월장하게 하는 큰 어떤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인들의 특히 원불교에서는 이 도반이 굉장히 중요해요. 심사, 심우 다 도반입니다. 같이 공부하고 이 길을 가는 이런 와중에서 내 마음을 털어놓고 서로 간에 이야기하고 서로 법으로서 서로 충고도 하고 서로 나누기도 하고 이끌어주기도 하고 이러한 도반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도반을 넘어서서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이 심사, 마음의 스승을 늘 모시고 문답감정도 하고 이런 부분을 있어야 그 같이 공부하는 사람에 대한 소중함, 그리움 이런 것을 늘 함께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산 종사님께서는 그 도반은 곱고 너그럽고 알미 많은 그러한 도반 간에 서로 간에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서로 간에 곧고 또 너그럽고 그리고 알미 많아서 이끌어주는 그러한 도반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도반이 이렇게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잘났다고 생각하고 하는 만남은 사실은 계속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믿음의 근거인 법신불 이론상을 매개로 그 매개를 통해서 도반을 함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칫 살아가면서 그 마음이 세속에 흐르고 나의 욕심이 흐르고 자칫 내 마음대로 하다 보면 그 도반이 계속 쭉 오래 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 법신불 이론상 자리에서 늘 반조를 하면서 그 도반을 만날 수 있어야 그 도반의 소중함과 또 그 도반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오래오래 간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당에 오고 가는 일 그리고 교도님들을 만나는 것 모두가 이 그리움입니다. 불연을 맺는다는 것, 맺어야 하겠다는 그 생각하는 그 인연 때문에 이렇게 오래도록 교당에 오시고 또 이렇게 인연을 맺어서 도반을 맺으셨잖아요. 그래서 같이 있고 싶은 마음 또 그리운 마음이 나야 이 공부심도 절로 나고 또 그 도반도 서로 찾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서울에 와서는 제가 책방을 한 번도 가지 못했는데요. 전주에 있을 때는 책방이 되게 근거리에 몇 군데가 있었어요. 걸어서 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시간만 나면 제가 이제 책방에 가곤 했는데 한 번은 그 책방에 가서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매번 이렇게 서너 번씩 가고 그 책방도 생긴 지가 한 10년이 됐어요. 그러니 이제 들어가면 어디에 뭐가 있고 또 새로운 책이 뭐가 나왔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쭉 알기 때문에 그날도 이제 이렇게 쭉 돌아보고 무심코 이제 구석을 딱 갔어요. 근데 그동안에는 그 책이 그 자리에 몇 년 동안 있었을 텐데 한 번도 보이지 않다가 그날에는 그 책이 탁 눈에 띄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을 빼서 보니까 2005년 7월에 그게 발간된 책인데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사람이 써놓은 그런 단행본이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물론 마음에 대한 걸 늘 생각하고 하지만 그날 그 시간 그때 그 책이 나한테 탁 눈에 띈 거죠. 그래서 그거를 탁 받아들면서 이게 펼쳐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그동안에는 그거에 관심이 별로 없었고 또 그것을 만날 만한 그리움이 별로 없었고 그리고 내가 그 책의 소중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그거를 발견한 거는 그 책과 나와의 에너지와 의식의 흐름이 딱 맞았기 때문에 그 책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봐왔지만 많은 것을 우리가 보고 지나치지만 내가 관심 있고 거기에 대해서 늘 공부하고 나의 의식이 훨씬 더 정화되고 뭔가 진급이 되었을 때 그러한 공부심으로 열심히 했을 때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이 쑥쑥쑥쑥 앞에 나타나게 돼 있구나. 아, 이거는 세상의 모든 책들이 다 나에게 맞는 게 아니듯이 세상의 그 모든 대상도 나에게 딱 맞는 게 아니구나. 내가 에너지를 보내고 이 안에서 나의 기운과 의식이 얼마만큼 작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에너지만큼 그 의식의 정화만큼 내 앞에 나타나는 것이 만남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만나서 만나고 있는 만남은 나의 삶과 나의 생각과 그 나의 감정과 의식이 탁 하나로 연결됐기 때문에 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굉장히 소중한 만남이고 이 정말 우주에서 이 또 지구라는 별에서 이렇게 수많은 모래알처럼 많은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인연이 만나게 됐다는 것은 정말로 함께하는 도반으로서의 그러한 그 인연이 아니고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가 한 마음을 내서 관심을 가진 거는 그만큼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고 그만큼 거기에 대한 어떤 관심도 있고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만나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삶은 제가 말씀드렸죠. 에너지 게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에너지에 나를 훨씬 더 정화하고 더 공부하고 수승하고 하는 그러한 공부를 가질수록 거기에 만날 수 있는 만남이 정해져 있다. 그 공부하고 공부한 만큼 그 인연을 또 만나게 되고 또 만나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대종사님을 알아보고 이렇게 그리운 만남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교도님들은 그만큼 대종사님과 같은 인연과 의식과 이러한 기연과 에너지를 함께 갖고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과 같이 깨달음을 얻고 또 깨달음의 삶을 사실 수 있는 그러한 인연들이시고 그러한 만남을 누구보다 먼저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만남은 내가 보이기 시작할 때 필연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안 보고 있는 거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근데 내가 보였다, 보이기 시작했다
라고 하면 그거는 모든 만남이 다 필연이에요. 그러니 우리 도바님들께서는 이 주위의 모든 만남 그리고 모든 대상에 대해서 이러한 그 필연의 어떤 이유를 잘 아시고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 만남은 나의 영생의 복전이 된다. 이 영생의 복전이 되는 만남을 결코 죄전으로 만들지 말고 끊임없이 복전으로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고 또 변화하고 또 한층 더 공부해 나가자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맛있는 만남은 킹핀, 왕핀, 그게 나에게 있어서 무엇인지, 나에게 있어서 킹핀은 무엇인지, 내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는데 내가 가장 그 킹핀으로서의 어떤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지, 이게 바로 실력이거든요. 실력. 그 킹핀을 찾아서 맛있는 만남을 계속 창조해 나가시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만남은 그리움이다. 끊임없이 관심을 두고 자신의 의식의 흐름을 따라서 그리고 그 성장 속에 만나게 된다. 이게 바로 필연이에요. 필연적으로 만나는 것은 내가 지금 그 인연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나의 환경이 이게 의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끌어당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거는 필연이다 하는 것을 꼭 잡으셔서 그 필연이 복전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그 그리움의 어떤 만남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봄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나는 모든 대상에게 이러한 만남의 이유와 이러한 만남의 복전을 생각하셔서 맛있는 만남을 매번 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